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과의 이형섭 소위관입니다. 저희 기후변화 대응과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그 전에 겪어왔던 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특히나 2015년도에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에 온실가스 배출 현황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8위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배출량도 다른 특히나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현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고민했던 것이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 방식도 고민을 했었었고, 배출권 거래제도 고민했고, 탄소세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대 초반, 2000대 중반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핵심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 경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도 발표했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중요한 법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법에다가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또 못 박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009년에 설정했던 국가 감축 목표를 부문별 업종별로 좀 세분화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배출권 거래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얘기인데 2014년도에 2012년도만큼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더 뜨거웠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여부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로 작년 1월 달에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기업들과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9월 달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할당 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상은 6월 달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업들과의 논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된 것이고, 먼저 목표관리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커버되는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하고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대규모 배출업체가 대부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는 12만 5천 톤 이상이고, 근데 목표관리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목표관리제는 직접 규제 방식이다 보니까 주어진 감축 목표보다 기업들에게는 더 많이 감축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 비례적이질 않고 일률적이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자기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감축 수단밖에 없었는데, 배출권 거래제는 거래라든가 그리고 외부 감축 실적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출권 차입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이 제도나 아니면 과학자들한테 이 탄소 가격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가격으로 어떤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사업장에서 감축을 할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표 관리제의 단점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뭐 배추권 거래제의 장점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 관리제가 무조건 단점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 관리제 먼저 시행을 하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MRB 쪽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해외 배추권 거래제 성과는 일단 가격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배추권 거래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GDP는 굉장히 성장한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RGGI 같은 경우에는 세수 제수나 레버뉴 리사이클링과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가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수입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도 재작년부터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7개 성시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래서 중국이 배출권 거래제 시행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저희 옆 나라에 있고 그리고 탄소 시장 규모로는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감축 기술 개발과 저탄소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차 계획 기간에 목표로 잡았던 것이, 일단 이것도 목표 관리제에서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배추권 거래제에서 캡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국가 감축 목표와의 연계성이 좀 떨어졌었다. 목표 관리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할당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실적, 과거 실적에 좀 중점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배추권 거래제 연착륙에 좀 중점을 두자. 그래서 목표 관리제에서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걸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캡 설정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가 감축 목표, 그게 비유 방식이긴 하지만 국가 감축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려고 했었었고,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과 비대상 부분에 공평하게 국가 감축 목표를 좀 분담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배출 실적에 근거해서 업종 간에도 총량을 업종별 할당량을 나눠 가지는 방식을 저희들이 기본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캡이 그렇게 설정된 캡을 조금 조정을 했었었는데, 1차 계획 기간에 캡은 조금 늘려주고 2차 계획 기간의 캡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2차 계획 기간 캡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대화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화를 굉장히 상설화해서 많은 대화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과 기업들과 합의를 봐서 제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